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정훈이랑 헤어졌니? 아니,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지겠어. 아주 잘 만나고 있는데. 근데 요 며칠 만나지도 않고 왜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야? 정훈 씨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많이 바쁜가 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래. 엄마 아빠 말은 그렇게나 안 듣더니 남자친구 말은 아주 잘만 듣는구만.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근데 정훈이네 부모님은 직업이 뭐래? 정훈 씨 부모님 직업?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엄마 목소리가 바뀌더니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사, 1년을 넘게 만났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뭐 하는지 정도는 물어봤어야지. 우리 둘이 만났는데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럼 정훈이한테도 우리가 뭐 하는지 말 안 한 거야? 나도 아직 말 안 했는데. 어쩜 니들 둘 다 그렇게 묻어날 수가 있는 거니? 엄마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흘겨보고 있었지만 언니는 그저 천하태평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요. 혹시 우리가 창피하거나 그래서 말 안 한 건 아니고? 창피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닭갈비집을 하는 게 창피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왜 창피한데? 닭갈비집 하면 창피한 거야? 아무래도 정장 빼입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긴 하니까.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창피하면 내가 친구들 데려오고 그랬겠어? 맞아 엄마. 언니는 원래부터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지금껏 키워보고도 그걸 모르겠어? 제가 언니 말을 거들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지금껏 만나는 동안 서로 양가 부모님 직업을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보니 언니 남친도 언니랑 똑같은 사람인가 보네. 엄마, 엄마도 겪어봐서 잘 알겠지만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단순해서 좋긴 하잖아. 그럼 언니 남친도 엄청 단순한 거니까 오히려 좋긴 하겠네. 하긴 네 언니가 좀 단순하긴 하지. 그래도 둘 다 너무 심했다. 엄마가 언니를 빤히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지만 역시나 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식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식당에 남아서 부모님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게 살짝 물었어요. 네 언니 만나는 사람 말이야. 어디 이상한 건 아니겠지? 글쎄. 근데 내가 사진 살짝 봤는데 사람은 멀쩡해 보이던데? 엄청 똑똑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암튼 지적으로 보였어. 그리고 언니가 하는 말이 머리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일도 무슨 연구직인가? 그런 일 하고 있다던데? 아니 근데 1년 넘게 사귀면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글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는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내 대학 동기들만 해도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 동기들이 안 물어보니까 나도 딱히 말 안 꺼냈고 말이야. 그런가? 요즘 젊은 사람들 암튼 참 희한해.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닭갈비 식당을 서울에 열고 싶다며 엄마에게 동업을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두 분이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말렸지만 엄마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장사가 잘 됐고 엄마와 이모는 즐겁게 일을 하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고 1년쯤이 지났을 무렵 이모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찾아간 병원에서 이모에게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 바람에 급히 직원을 구해서 가게를 운영해 갔지만 일 잘하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기도 했고 구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아빠까지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어느 날 큰 결심을 한 채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 같이 서울로 이사 갈까 해. 지금 보니 식당 수입이 내 월급보다 많더라고. 둘이 같이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당신 회사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별로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어찌나 정치질을 하고 난리인지 나도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야. 거기다 처제 병원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갈 텐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태야 할 거 아니야. 아빠 말에 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이모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던 이모가 안쓰러워서 이모와 함께 식당을 개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쯤 그렇게 고생만 하던 이모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이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빠가 이모까지 챙기자고 하자 엄마가 많이 고마워했어요. 여보, 내 동생까지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 그렇잖아도 병원비에다 뭐에다 돈 들어갈 건 많은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거든. 눈치 볼 걸 봐야지. 그런 걸 눈치 보고 그래. 그동안도 당신이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 미경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 눈치가 보이겠지. 그래도 갑상선암이라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어찌나 놀랐던지 아직도 막 심장이 뛴다니까. 그래도 요즘은 의학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을 거야. 암튼 장사 잘 되니까 둘이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어깨에 두 집안이 걸려 있잖아.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 엄마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춘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고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모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모도 식당에 나와서 카운터 정도는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사촌 동생들까지 살뜰히 챙기며 살았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이모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가게가 힘들어진 적도 있었지만 우리 자매와 사촌 동생들까지 힘을 합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사촌 동생들도 착한 이모를 닮아서 바르게 잘 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름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 엄마가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돌아간 뒤 엄마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보니 다들 아주 멀끔하게 생겼던데 부모님 직업도 다들 좋겠지? 글쎄,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 저쪽에 앉아있던 윤석 씨라고 기억나? 머리 약간 파마 머리 했던 그 남직원. 기억나지. 아주 멀끔하게 생겼던 그 직원 말하는 거지? 맞아. 윤석 씨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차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명품일걸? 윤석 씨가 차고 있던 시계 자세히 못 봤지. 그게 2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 뭐? 2천만 원? 그런 시계가 있어? 윤석 씨는 그 시계 말고도 더 좋은 시계 몇 개 소장하고 있다나 봐. 그리고 그 단발머리 하고 있던 민정 씨는 아버지가 땡땡전자 임원이시래. 가끔 얘기 들어보면 우리 같은 서민이랑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닭갈비집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야? 어? 그게 어때서? 비싸고 좋은 것만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런 곳에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니, 동기끼리 식사하자고 하길래 금요일이라 난 부모님 식당 일 도와야 해서 일찍 가본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다들 막 신기해하면서 같이 가도 되냐고 해서 데리고 왔지. 근데 다들 음식 맛있었다고 난리도 아니야. 특히나 윤석 씨는 엄청 깔끔쟁이인데 음식 맛도 좋고 깔끔하다고 칭찬까지 했어. 너 혹시 나 좋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난 엄마 아빠가 의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사촌 동생들까지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세상에 이런 부모님이 어딨겠어? 내 동기들도 다들 감탄하더라고. 언니랑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부모님 복은 타고났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마.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니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혹시나 결혼할 때 우리 때문에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런 이유로 결혼 반대하면 오히려 잘 된 거지. 잘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런 집안이면 내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마. 엄마의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 가게 손님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부모 직업 별로라고 결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잖니.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 완전 최악인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제가 해맑게 웃고 있자 엄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는 유난히도 언니 남친 부모님 직업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인 모양으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은 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훈 씨 부모님이 놀러 오라고 해서 가기로 했어. 그리고 정훈 씨는 다음 달 정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고. 그래? 그럼 정훈이네 부모님은 뭐 하는지 물어본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정훈 씨 부모님 직업에 집착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혹시 물어본 거야? 물어봤는데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래. 언니 입에서 교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마치 세상이 멈추기라도 한 듯 엄마가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엄마 팔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정훈 씨 부모님 대학 교수 맞아.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묻고 있는 모습에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우리가 뭐 하는지도 말한 거야? 정훈 씨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말했지. 그래서 정훈이가 뭐라고 했어? 뭘 뭐라고 해? 그냥 별 상관도 안 하던데? 근데 다음에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말이야. 그냥 식당에서 해도 괜찮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첫 인사 오는데 어떻게 그래? 정훈 씨가 그러는데 닭갈비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닭갈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언니가 해맑은 표정으로 배시시 웃는 모습에 엄마도 약간은 안심하는 눈치였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정훈이네 집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줄 알고 있나 모르겠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몰라. 가서 인사드릴 때 보면 알겠지 뭐. 엄마, 근데 갈 때 닭갈비 양념이랑 포장해 가면 조금 이상하려나? 뭐? 얘가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너 설마 첫 인사 가는 날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한우 선물 세트 그런 거 가지고 가.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정은 씨가 그러는데 정은 씨 부모님도 닭갈비 엄청 좋아하신대. 근데 우리 집 닭갈비 맛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르는 맛이잖아? 그러니까 싸가면 엄청 좋아하실 거 아니야. 언니가 말을 하는 내내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언니가 쉼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확실하다니까. 부모님이 닭갈비 가게를 하는데 예비 시댁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갈비라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 그러니까 내가 닭갈비 포장해 가면 완전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언니가 두 손까지 꼭 모은 채 행복한 미소로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엄마가 언니 등짝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를 어쩌면 좋니? 아니 첫 인사 가는 날에 닭갈비를 포장해 가겠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그게 어때서 그래?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살다 살다 너처럼 탑없는 인간은 처음이다. 네가 그러고 다니면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니까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마. 첫 인사 가는 날 한우 세트 사서 5곳이 있다가 올 생각이나 해. 엄마 진짜로 닭갈비 좋아한다고 했다니까? 너 그 닭갈비 얘기 좀 그만해. 어쩜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딱 보면 모르겠어. 닭갈비를 좋아한다고 한 건 너 민망할까봐 그냥 하는 말인 거잖아. 진짜 너를 어쩌면 좋니?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번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닭갈비를 포장해 간다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언니라는 생각마저 드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런 머리로 그 좋은 대학은 어떻게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딱 보면 모르겠어. 정훈이네 부모가 교수식이나 된다는데 닭갈비를 포장해 가봐. 그거 보자마자 기겁하고 너 내쫓을걸? 아니다. 그냥 이쯤에서 니들 둘 헤어지는 건 어떻겠니? 뭐? 우린 운명의 커플인데 헤어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하는 걸 보니까 가자마자 쫓겨날 게 분명하니까 괜한 상처받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시댁에 첫 인사 가는데 닭갈비를 포장해 간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너 그러다가 그 사연을 부탁해 그런 곳에 사연 채택돼서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장사하면서 사연들 많이 듣는데 너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구나. 닭갈비 포장해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제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단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단순한 게 아니야. 엄마 말처럼 대학 교수식이나 된다면서. 그럼 평범하지 않은 건 확실한데 닭갈비를 포장해 간다는 게 웬 말이야. 정훈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면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로 사서 가고 그 집에 가서 다소곳하게 있다가 와. 난 지금껏 언니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한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사람 말을 그냥 고지 곧대로 믿는데 어떻게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했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근데 정은 씨가 분명히 닭갈비 엄청 좋아한다고 포장해서 가지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가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볼 때도 네 언니 잘 안 될 것 같지? 사실 나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 물론 언니가 사심없이 해맑고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게 봐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엄마 말이 그 말이야. 너무 순하고 착해서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된다니까. 엄마가 걱정스레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나 언니가 그 집 인사 갔다가 상처 받고 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쁜 딸이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니. 더군다나 정훈이네 부모 둘 다 대학 교수라 엄청 깐깐할 텐데 혹시나 면전에 대고 헤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도 언니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야. 무슨 운명이니 뭐니 저러고 있는데 네 언니가 저런 거 처음이잖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내가 옆에서 잘 살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직 둘이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우선 인사 다녀오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알았어. 네가 옆에서 네 언니 기분 어떤지 잘 살펴보고 그래야 한다. 엄마 말에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언니가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엄마가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시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동안 언니가 사기당하고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것 같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 거지. 언니가 착하긴 하지만 영 맹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엄마의 불안은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남친 집에 인사를 갔던 언니가 식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엄마는 눈만 부릅뜨고 있었고 아빠 이모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좋기로 소문난 언니가 해맑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는 정훈 씨랑 정훈 씨 부모님이셔. 그리고 이쪽은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랑 제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아빠 입에서 인사말이 새어나왔고 우리가 연이어 인사를 하자 예비 사돈어르신 두 분도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인사드리게 돼서 실례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빠가 자리를 안내했고 언니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쪼로로 가서 자리에 앉으며 신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봐, 내가 닭갈비 포장해 간다고 했잖아. 제가 포장해 간다고 했더니 엄마랑 동생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저는 진짜 포장해 가려고 했거든요. 언니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하자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주가 닭갈비를 포장해 온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포장을 안 해왔길래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닭갈비거든요. 사실 대학생 때 우리 아내랑 제가 춘천으로 MT 갔을 때 닭갈비로 제 아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내가 닭껍질을 잘 못 먹어서 제가 일일이 다 발라서 살코기만 줬더니 서서히 마음을 열지 뭡니까. 그러니 저한테는 이 닭갈비가 은인이나 다름이 없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감으로 닭갈비집 따님이 왔으니 이 정도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주가 하는 말이 둘이 먹다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르는 맛이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예비 바깥 사돈 어르신 얼굴에서 진심이 묻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최고로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빠 목소리에서 신바람이 났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러 갔는데요. 언니가 입을 삐죽이며 엄마와 제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포장해 간다고 했잖아.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 그 모습에 엄마와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고 그러면서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의 옷차림을 봤더니 너무 과하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은 깐깐하지도 않았고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순수한 언니를 많이 예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형부 또한 부모님을 닮아 배려심이 많은 사람임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음식이 맛있다고 몇 번이나 칭찬을 했고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조심스레 묻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손 벌려 언제든 대환영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얼마 뒤 예비 형분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눈물까지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쩜 예비 사돈 두 분 성격이 너무 좋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엄청 좋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평소 정은 씨가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줄 알았다니까. 오늘 두 분이 옷도 엄청 신경 써서 입고 오셨어. 그치? 나도 딱 보고 그런 거 같았다니까.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제가 맞장구를 쳤는데요. 엄마 아빠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갖춰 입지도 못하실 텐데 두 분들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갈아입으시더라고. 세상에나 진짜 좋은 분들이네. 당연하지. 내가 아무하고나 결혼할 줄 알았어? 엄마 눈에는 내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어리숙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 오늘도 봐봐. 음료수값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셨잖아. 진짜 배려랑 예의가 몸에 밴 분들이시라니까. 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예비 형부가 가게로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올 때 선물을 좀 챙겨왔는데 깜빡했습니다. 이거 관절에 좋은 영양제라고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세상에나 미안해서 어떡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닭갈비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며 예비 형부가 쑥스러운 듯 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한동안 예비 형부 뒷모습을 바라만 봤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언니와 형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사돈 어르신 두 분은 우리 가게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바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느 날은 엄마가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요. 사부인, 돈을 안 받으시면 우리가 미안해서 다시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돈을 내고 먹어야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를 앞으로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답니다. 문득 며칠 전에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닭갈비를 드시고 가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어쩜 언니와 똑 닮은 시댁 가족들을 만난 것인지 참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